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4월 16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1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이 종목 설명하기 전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 매크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어제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조정을 받으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점점 하락의 폭을 조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조심은 해야 된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역시나 주식의 고점에서 하락할 때 나오는 뭐 유가가 급등한다는 것과 그리고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크게 치솟는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서 매크로는 크게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래도 명확하게 세력 진입의 모습 흔히 말해 뭐 큰 손에 진입 모습들이 있는 종목들이 그 거래량을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지수가 반등했을 때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되는 구간에서부터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위주의 종목들을 설명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서 요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 급등 이후에 조정,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17,200원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추세가 잠깐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에서 단기적으로 더 크게 급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 이런 좋은 수급 대비해서 수급은 요 구간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거래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장대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이었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또 크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추세선 라인 제가 저점 라인 때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 추세선 라인을 한번 이어 그려 볼게요. 대략 이어 그리면 이 정도의 각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딱 이 추세선을 지지받고 하락을 멈춰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6.7% 꽤나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 지금 RSI 수치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면서 심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지금 요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지와 그리고 추가 하락 시에는 역시나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121선 241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14,200원에서 15,800원 요 사이까지 빠졌을 때 요런 매물대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거래량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만약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면 또 한번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매크로의 흐름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ICD입니다. ICD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있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는 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9,300원대 굉장히 명확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41선과 수평 지지가 만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간 증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쿨하게 깨고 마이너스 6% 급락하고 21선에 겨우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추가 하락 시에 61선과 121선이 겹쳐져 있는 8,400원대 역시나 강한 지지가 한 번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8,400원대까지 혹시나 빠졌을 때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와 추가 하락 시에는 요 추세선이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저점 라인대를 연결되는 부분 요 추세선 라인으로 봤을 때는 8,000원 거의 초반대까지 7,000원 후반대까지 왔을 때도 강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8,400원, 8,000원대 요런 두 구간에서의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지 역시나 거래량의 흐름으로서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지 가격대 2100원대 그리고 1970원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100원대 역시나 이 종목도 쿨하게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고 다시 한번 강한 지지가 있어야 될 구간은 1970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970원에서 결국에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명을 이전에 드렸으니까 요거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도 역시나 좋은 거래량, 조정 시에는 적은 거래량으로서 빠지고 있고 빠지는 구간에서도 수급은 역시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대 낙폭으로서 거래량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 충분히 있고 241선이 대략 6,450원대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 그리고 수평 지지 라인을 체크해 봤을 때는 이런 구간 6,200원에서 6,400원의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의 흐름을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앞에 매물대 부분 넘지 못하고 다시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눌렸다가 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6,200원, 6,400원대 버텨주는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요거 과대 낙폭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요때 한번 살짝 반등하긴 했었죠. 단기적으로 한 14%까지 단기적으로 윗골이 길게 그렸다가 다시 한번 크게 빠지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딱 10만원대 있다라는 설명을 이전에 드렸었는데 아직은 108,000원 딱 10만원대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10만원에서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 구간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대략 143,000원대 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요 부분에서 단기간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정말 기술적으로 10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도 반등해 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과대 낙폭을 그리고 있는 에코프로버티 10만원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단기 기술적 반등 해줄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윤성 FLC입니다. 마찬가지 2차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뭐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나 2차전지 쪽이 더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성 FLC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제가 과대 낙폭으로서 조금 더 지켜보는 부분이 있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가 요 가격대 54,700원에 있다. 대략 54,000원에 있다라는 표시를 해뒀었는데 결국에는 54,000원대까지 빠지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요것도 지금 위치 만약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너무 약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화가 나고 분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54,0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54,000원도 당연히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4,000원 깨졌을 때는 다시 한번 39,000원대까지 조금은 약간 보유하신 분이라면 힘들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요게 너무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매수하지 못하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에서 반등해 줬을 때 내가 최대한 낮은 평단가에서 잡아서 손해보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제가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진테크놀로지 역시나 만원 초반대까지 결국에는 내려왔고 딱 만원대 초반에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거래량 좋은 거래량 장대 양봉 조정 시에는 거의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만원을 지켜주는 게 지금 위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요렇게 생각하니까 만원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근데 만원대가 한번 강하게 이탈했을 때는 요것도 다시 한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원 깨졌을 때는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고 이때 거래량을 조금 더 믿으면서 지수가 좋아질 때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다음 거래일에 만원대의 지지 받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농화성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제가 굳이 섹터를 분류해서 넣은 건 아닌데 2차전지가 특히나 안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는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고 요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구간대
16,0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에서는 매물대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3.8% 하락하면서 RSI 수치가 지금 4.1이네요. 한 자릿수로서 크게 급락하고 있고 241선, 121선이 만나는 16,400원대에서 다음 거래일에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역시나 올라갈 때 좋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올라갔다 조정 시에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 다시 반등했을 때 요 앞에 고점을 넘는다는 보장 제가 당연히 할 수 없지만 많이 빠졌을 때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에서의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마찬가지죠. 요 좋은 장대 양봉 이후에 그대로 급락하면서 RSI 수치가 지금은 5.2 역시나 한 자릿수로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수평 저항 라인대가 있었던 42,000원대를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42,000원까지 거의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오늘 종가는 43,500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42,000원대 이탈한다면 분위기가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42,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의 흐름이 지금 위치에서 버텨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YMC입니다. YMC도 이것도 일단은 이런 종목들 제가 한번 본다면 크게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빠지고 있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언제 들어왔냐고 봤을 때는 이때 들어왔었죠. 장대 양봉이 크게 들어왔고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 명확한 세력 진입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최저점을 찍고 살짝 움직이는 듯 했으나 요 앞에 고점까지는 당연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눌리고 있더라. 굉장히 보유하신 분이라면 힘든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장대 양봉의 흐름과 함께 거래량이 들어왔던 모습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빠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 조정이 있었을 때는 요 구간 4,760원대를 버텨주면서 반등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조정 시에 4,760원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의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거래량의 흐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대 양봉이 분명히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는 거 요 종목을 보면서도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요 종목도 소형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956억인 소형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때 거래량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오랜 기간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슈로서 반등했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저점을 지켜주는지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IS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위치에서 지금 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과매도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 좋은 지지는 사실은 11,500원대 이 부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해주는 게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더 크게 빠지고 있고 빠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수급은 버텨주는 모습과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RSI 수치 2.6 정말 과대낙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지지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는 요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저점 라인을 이은 요 추세 라인이 그어지고 그 가격대가 대략 만원에 가까운 9,000원 후반 만원대 가까운 부분에서 추세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고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술적 반등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도 일단은 주요 지지 라인 때 이런 구간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매수하기 쉽진 않아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고 하지만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의미 있는 과거의 지지 가격대가 명확하게 21,600원대 이 부분에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거의 반등 없이 단기 급락을 하면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 추가 하락을 했을 때 21,600원대 앞서 말씀드렸던 대략 21,600원, 21,800원 요 구간에서 역시나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이전에 강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21,800원대 이 부분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하면서 5일선을 넘겨줄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장기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평선 라인들이 다시 역배열이 되고 있고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뚫고 내려왔을 때는 하락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 역시나 차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었었는데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 역시나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에서 상승했을 때는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 모여있는 구간에서 하락했을 때는 생각보다 강한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그림들 모여있는 곳 이평선 라인에서 힘을 어디로 발산하는지를 항상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케어랩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점 라인 때 대략 3,800원대 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3,800원까지 거의 하락을 했고 상승했을 때 좋은 거래량, 조정 시에는 거의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요 거래량의 명확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3,800원대는 요 부분을 크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부분 역시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랩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13개 종목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주식 세계 매크로의 흐름 자체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약간의 위기감이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조정 시에는 거래량 없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충분히 이런 거래량의 힘으로써 반등의 추세도 그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요 지지 라인대들 어느 구간에서 버텨주는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